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안산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교감 선생님의 자살 현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이었습니다. 검찰과 해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먼저 빠져나왔냐는 질문에 선장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진도 현지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교감 선생님 자살 현장이 진도체육관 인근 야산이라고 하죠? 네, 진도 실내체육관 뒤편의 한 야산입니다. 경찰은 오후 4시 5분 전남 진도군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 소나무에 안산 단원고 교감 강모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강 씨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세월호 선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오후에는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선박을 운행했던 3등 항해사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세혁 수사팀장은 이 선장이 침몰 전 3등 항해사에게 조타 지휘를 맡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인명구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씨 등은 비상시 긴급 대응과 승객 대피 등 총지휘를 해야 하는 승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 290여 명을 선체에 남겨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합수부는 오늘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세월호 운영선사인 청해진 현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서류와 컴퓨터 파일,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탑승자 집계가 매번 달라지는 등 탑승자 관리가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선장이 탈출한 상황 정확히 확인이 됐습니까? 네, 세월호 승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오전 9시쯤 이 선장이 탈출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되고 난 후 바로 탈출한 겁니다. 해경은 46개 구명정 중 유일하게 작동된 배를 타고 이 선장이 탈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장 본인은 여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빠져나온 승무원 전원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해경은 승무원들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본부 박 팀장은 승무원들이 먼저 빠져나왔는지는 영상을 분석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자, 사실상 피의자라고 했는데요. 아직 참고인이지만 곧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답을 피했지만 오늘 이 선장 외 2명의 승무원의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사고 후 선내 방송에 대해서도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 안내 방송은 언제까지 한 겁니까? 수사본부는 사고 후 승객 대피 조치가 적절했는지 대해서는 선장 이 씨와 승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팀장은 선장과 승무원 간 대질 수사를 벌였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며 안내방송 시간에 대한 진술이 조사 대상자마다 다르고 아예 선내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승무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세월호 구조 변경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합수부는 밤사이 세월호를 운영하는 선사를 압수수색했고 새벽에는 세월호의 구조를 변경했던 조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 구조 변경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는지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세월호가 2012년 10월 수입돼 이듬해 2월 최초 선박 등록을 위한 검사 때까지 넉 달에 걸쳐 개조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 증축을 통해 탑승 가능 인원이 116명 증가해 최종적인 총 탑승 가능 인원이 956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조가 불법은 아니지만 개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급격한 항로 변경 당시 설계와 다르게 용적을 늘린 개조 작업이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사고 당시 배를 누가 운항하고 있었는지도 정확히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 확인이 됐습니까?
사고 당시 세월호의 조타실 지휘권은 선장이 아닌 3등 항해사 박모 씨가 맡고 있었고 박 씨가 방향 선회를 지휘했다고 합수부는 발표했습니다. 이 항해사는 경력이 1년 정도 됐고 함께 근무했던 조타수는 이 항로의 경력이 6개월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수부는 사고 당시 이 선장이 조타실 안에 있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데 이 선장의 사고 당시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급격한 방향 전환이 있었다. 이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급히 방향을 바꿨을까? 이것이 핵심 의문 아니겠습니까? 관련 진술이 나왔는지요? 네, 검경수사본부 박지혁 수사팀장은 방향 선회를 해야 할 위치는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선회였는지 통상적인 선회였는지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지점은 선박이 항로를 바꾸는 이른바 변침점으로 병풍도를 끼고 왼쪽으로 뱃머리를 돌려가는 지점이었습니다. 완만하게 항로를 변경해야 하지만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리면서 선박 좌연이 기울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부 역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항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일 오전 8시 49분에 세월호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선회한 것 같다고 추정된다고 밝혀 무리한 변침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